자, 6강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테마대표 문제인데 작년고 수능 문제네요. 자, 보시면 우주정거장이 있고 우선이 우주정거장부터 상대속도 0.6c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원에서 빛이 나고 있고요. 빛 통과하고 다시 올 텐데 여기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광원 그대로 위치해 있고 거울도 자기 위치에 있어서 그냥 갔다가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약간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거울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다시 얘가 뒤튕겨서 갈 때는 광원도 이렇게 올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많이 가고 갈 때는 많이 갔단 말은 T1은 더 크고요. T2는 더 작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 갔으니까 빛의 속도로 더 짧게 오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거리는 우주선 입장에서는 고유거리로 보이겠지만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된 거리로 보일 거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 얘는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L0 이거 기억 맞고요. T0 물어봤는데 지금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고유거리, 고유시간 했으니까 그렇게 나눈 값이 빛의 속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뭐 니은은 괜찮은 표현이고요. T1과 T2 보이고 딱 했죠. 그래서 답은 5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거 똑같은 그림인데 말만 좀 바꿨네요. 진짜 똑같네. 지속 역시 같고요. 그리고 빛신호가 광원에서 거기까지 이동한 거리. 근데 우주선에서 재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우주선 입장에서 얘네들이 그냥 거리가 그대로니까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니까 거리는 똑같이 L0 그대로겠네요. 근데 정거장 입장에서는 거리 이렇게 이동하니까 요렇게 갔다가 올 때는 조금 오면 되겠지. 왜냐면 광원이 그만큼 앞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L1이 L2보다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L0 맞고요. 기억은 L1이 L2보다 크고요. 이거를 물어봤는데 사실 이건 답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주지? 사실 이거를 길이 수축으로도 생각을 할 수, 시간 팽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설지는 시간 팽창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감마값을 알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 계산. 네, 풀이 이제 좀 정형적인 풀이는 이제 해설지 보고 하시고 감마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감마값이 이제 길이 수축이나 시간 팽창할 때 나온 값이죠. 1 빼기 루트 v제곱 빼기 c제곱 분의 1 이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이 둘 사이 거리, 이 둘 사이 거리가 줄어들어 보입니다. 얼마로 보이냐면 고유 길이가 1제곱하면 L은 그 우주선 길이 수축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 그거를 L 그냥 L이라고 할게요. 그 L은 L0에 루트 1 빼기 V제곱분의 C제곱 값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L0에 루트 1 빼기 0.36 0.64니까 0.8 L0. 다시 말하면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이 길이가 0.8 제로로 보인대요. 0.8 L0로 보인대요. 이 거리가. 자, 그러면 L1까지 간 거리를 구해봅시다. 실제로 그러면 0.8 정도 해당되는 L0로 해당되는 여기 거리가 이거 앞으로 가고 있죠. 얼마나 가고 있냐면 0.6c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여기서 쏴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탁 부딪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어떤 시간이 지나서 빛이 딱 여기서 부딪혔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시간을 만약에 T1이라고 한다면 빛이 간 거니까 빛이 간 총 거리는 CT1이고 이 CT1이 얼만큼 가야 되냐면 일단 이 길이를 가야 되죠. 0.8L0를 가야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 우주선 이 끝에 이 거울이 0.6c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0.6c로 T1만큼 간 시간. 그래서 결국 빛이 이만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면 T1이 얼마냐면 0.4분의 C분의 0.8L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L1이 얼마가 되냐면 L1이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니까 T1에다가 빛의 속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CT1이 L1이라서 곱하면 2L0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2L 제로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2L 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니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 6강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단 얘가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등속 운동하니까 관성력 이런 거 없을 거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A도 지금 관성 기준계이고 B도 관성 기준계인 상황이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공을 떨구면 A 입장에서는 P도 정지해 있고 Q도 정지해 있는 지점이고 얘가 그냥 이렇게 슉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B 입장에서는 지금 차가 움직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도 초기 속도가 이만큼 V만큼 갖고 있고 얘도 V로 이만큼 갖고 있어요. 이 위치도. 그리고 이 A라는 사람도 앞으로 가고 있고요. V의 속도.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V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 B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어차피 그동안에 차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똑같이 Q 지점으로 올 거예요. Q 지점으로. 하지만 B가 보기에는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B 입장에서는. A는 직선이고. B가 관측하면 B가 관측하면 Q보다 왼쪽, 정확히 Q에 떨어져. 왜냐면 이 Q가 이만큼 갈 거니까. 그래서 정확히 Q에 떨어집니다. A의 기준계에서 관성법칙. 왜냐면 관성계니까요. 이거 등속 운동하면 관성계라고 했죠. A는 관성계에 있으니까 자기가 특성 지속 운동인지 정지 상태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성기준계 내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하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의 그 두 가지 가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이건 하나 될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정지해 있고 얘는 움직이고 있지만 A가 측정했을 때 두 개의 길이가 같대요. 보통 A가 측정했을 때 B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길이 수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랑 길이가 같다는 건 A의 원래 고유 길이는 더 크다는 소리죠. 고유 길이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 길이는 같지 않을 거고 A가 더 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A가 보기에는 B가 너 나랑 길이 같아 라고 보겠지만 B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B 입장에서는 A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9c로. 그럼 안 그래도 고유 길이가 작은 애인데 얘가 움직이니까 더 작아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B가 보기에는 야, 너 나보다 훨씬 작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B에서 측정할 때 A에서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무조건 자기 기준에서 움직이는 게 느리게 갈 거니까 느리게 간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B에서 측정할 때 A, B의 X축 방향의 나란한 길이는 같다. B가 측정했을 때는 A가 엄청 짧아 보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같지 않겠죠. 맞는 거는 2번 하나 될 겁니다. 3번 고유 길이는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서 각각 A, B, C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데 그 진행 방향으로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A가 보기에는 이쪽 방향, Y축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Q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Q가 A 모양 될 거고 B는 X축 방향, 그러니까 이게 B일 거고, 그리고 C도 다시 Y축 방향이니까 이것도 C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거는 Q, R, Q 3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얘는 0.5C로 가고 얘는 0.4C로 가는데 A, B, X축 고유기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가까이 고유기는 같은 상황이에요. C가 측정했을 때는 지금 더 빨리 움직일수록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A가 더 작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맞는 말. A에서 측정한 B의 길이는 B의 측정한 A 길이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측정했을 때 B의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거고 B가 봤을 때 A 속도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그 속도가 같겠죠. 주의할 점은 이게 0.9C, 이게 0.9C는 아니에요. 상대론적 상대 속도는 단순히 두 개를 더하고 빼고가 아니에요.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니까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0.9C보다는 작겠지만 꽤 큰 속도를 갖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A가 보기엔 B가 왼쪽으로 그 속도로 가고 B가 보기에는 A가 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어떤 속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일 거고요. B가 측정할 때는 A가 이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C도 이 속도로 가겠네요. 근데 얘는 0.4C로 가겠죠.
그러니까 A의 시간이 15가 더 느리게 간다. A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더 느리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자, 이제 5번부터 또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P랑 Q에서 나온 빛이 A가 측정했을 때 동시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도달했대요. 여기서 동시에 A 입장에 동시에 딱 출발을 해서 도달할 건데 그동안에 O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O는 0.8cm로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가 앞으로 좀 갈 거예요. 여기쯤에 있어서 만약에 만났다고 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거니까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Q가 Q 입장에서는 O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Q가 굉장히 멀리서 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겠죠. P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가는 거고, 왜냐면 광원이 사방으로 다 갈 건데 이렇게 다 갈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대각선을 향한 빛이 딱 O에 딱 도착하는 거겠죠. 그 순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비교하면 OP랑 OQ를 보면 A 입장에서는 OQ가 훨씬 더 커야 돼요. 이래야만 가능한 상황이죠. A가 측정할 때 O에서 P까지의 거리와 O에서 Q까지의 거리는 같지 않지. OQ가 훨씬 더 커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O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Q에서 발생한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는 건 Q가 더 멀리서 쏴야만 가능한 거니까 P가 측정했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 보통 이거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은데 주의할 게 뭐냐면 한 지점에 동시 도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통 동시성의 상대성에서 A가 보기에 동시가 B가 보기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한 지점에서의 동시, 이건 누가 봐도 동시예요. 누가 보더라도 한 지점의 동시. 다시 말하면 O라는 하나의 지점에 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건 B가 보든 A가 보든 팩트예요. 이거는 왜냐면 동시에 도착했으니 이거는 그 앞뒤 순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거라서 한 지점에서의 동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가 측정할 때 O에 동시에 도달한 거는 B가 보기에도 동시입니다. 하지만 B가 보기에는 A는 분명히 P랑 Q랑 동시에 빛이 번쩍하고 빛이 밝혔다고 했지만 B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B가 측정했을 때는 빛이 누가 먼저 발생했는데 Q가 더 멀리서 오고 있잖아. P는 좀 가까운 데서 오고 있고요. 근데 멀리서 오고 있는데 동시에 도달해야 되니까 Q가 먼저 발생하고 Q가 나중에 발생해서 말이 좀 헷갈렸네요. 다시 할게요. 좀 지우고 합시다.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B가 보더라도 이 거리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 지금 똑같아 보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O가 여기 있고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어요. 근데 지금 B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안 움직여요. 그럼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건데 이 거리가 훨씬 더 기니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Q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왔을 때 P가 딱 출발을 하면 동시에 이렇게 와서 딱 부딪히겠죠. 그래서 Q가 P보다 먼저 발생했다. 이것도 맞는 말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6번 질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질량은 일정하다고 배우지만 상대역정 질량 M은 감마 M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M0 루트 1-V제곱분의 C제곱분의 1. 보통 V가 C보다는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이 1보다 커서 보통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가 크면 클수록, V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C에 가까워질수록 밑에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분모값이 결국 상대원적 질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면 질량도 증가한다. 지금 맞고요. 지금 보면 정지 질량이 MA0 그리고 MP0가 있을 때 정지 질량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상대원적 질량은 같아. 그 말은 얘가 더 속도가 크다는 소리죠. 속도가 클수록 상대적인 질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속도는 반대로 해야 되고, 정지 에너지는 M0 C 제곱이니까 정지 질량이 큰 놈이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7번 문제. 지금 C가 봤을 때 동시에 이 광원을 통과해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0.9, 얘는 L 갔으니까 얘가 더 속도가 빠르네요. B가. 얘가 더 속도가 느리고요. 그 속도 차이는 0.9배다. 뭐 크게 이상한 거 없죠. 광원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은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으니까 기억 맞고요. B가 측정할 때 A는 어디로 가고 있을 거냐면, B가 측정할 때 A는 X축 방향으로도 가지만 B가 밑으로 가니까 A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속도가 얼마일 거냐면 자기 속도랑 지금 A의 속도가 결합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C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위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기 속도만큼. 얘가 V고 얘가 이제 0.9V면 얘는 V로 위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걸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0.9V, V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B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속도가 빠르냐면 B 입장에서는 VA랑 VC를 보면 VA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A 시간이 C보다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8번 마지막 한 문제네요.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는데 지금 진한 게 하나 있는 거 봐서 이 진한 게 지금 양성자 프로톤이고, 그리고 얘가 뉴트리온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중성자가 나와야 될 것 같고,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결선 분명히 양성자 2개, 중성자 3개 총 다 더하면, 그래서 뭐야 이거 개수는 똑같잖아.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이 되는데 개수는 보존이 되지만 결합하는 것 자체가, 결합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수는 똑같아도 질량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질량결선에 의해서 나온다. 그 값이 MC0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방출된다. 이제 아인슈타인 이거 생각하게 되면서 뭐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거 맞고 만든 거는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